한 주간의 농식품 리얼 정보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농식품 매거진의 오춘길입니다. 파란 하늘과 색색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요즘,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특히 기차 여행은 낭만의 절정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제는 농촌 관광도 기차를 타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레일이 운영하는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덕분인데요. 전국의 철도망을 활용해서 개발한 일종의 농촌 관광 상품입니다. 특히 기차 여행에 속한 마을들은 숙박과 음식 등 농촌 관광 등급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들인데요. 지역 명소는 물론 전통 시장과 농가 맛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차 여행은 12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요.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농촌 관광 가기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첫째 주 농식품 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생생한 농식품 가격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 가격 공감입니다. 오늘은 서울청과 도매시장을 연결해서 비타민C의 대표주자 감귤의 거래 동향 알아봅니다. 지금 현장에 김영건 경매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 가보면 감귤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출하량만 차이가 있지 이제는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는 과일이 이 감귤이잖아요. 그래도 출하되는 시기나 품종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네, 감귤은 출하 시기별로 연중 생산되는 과일입니다. 단지 산지 작황이나 유통 환경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길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극조생 감귤은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나오고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일반 조생귤은 10월 말에서 2월까지 출하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감귤은 5월에서 9월까지 나오고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망감류는 12월 중순에서 4월까지 출하됩니다. 요즘 이맘때는 극조생 노지감귤이 한창 출하되는데요.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비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외관이나 맛 등 품질이 작년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더라도 저는 이맘때부터 겨울까지 먹는 귤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럼 상큼 달콤한 귤, 이번 주 거래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이번 주 감귤의 출하량은 요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재고가 소진된 월요일에 출하 물량이 집중되고 있고요. 주중에는 시세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말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세 또한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주중은 10kg 평균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 주말에는 10kg 평균 가격이 9,000원에서 만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출하 물량은 월요일에는 18,000박스에서 2만 박스, 주말은 7,000에서 9,000박스 정도이며 전체적인 과일 소비 둔화로 인해 시세가 약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둔화로 산지 직거래 물량도 도매시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생산량 급증으로 인하여 시세가 약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조생 감귤의 변질과 및 부패가가 발생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1월 둘째 주까지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의 이런 시세 패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월 둘째 주라면 한창 김장철일 것 같은데요. 김장을 하면서 다 같이 간식으로 우리 감귤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11월 한 달 감귤의 거래 전망도 전해주시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극조생 감귤은 11월 14일까지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생 감귤의 출하는 11월 3일 시작되면서 11월 10일부터는 극조생에서 조생 감귤로 품종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극조생 감귤의 경우 작년에 비해 출하량이 증가해서 시세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생감귤은 전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품질의 타이백 감귤이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백 감귤이란 재배할 때 햇빛 반사 필름을 바닥에 깔아서 골고루 잘 익힌 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요. 그만큼 맛이 좋아 최근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조생감귤과 타이백 품종 등의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품질 좋고 맛있는 감귤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저는 감귤의 품종을 잘 살펴보고 구입하는 편은 아니라 타이백 품종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한번 맛보고 싶네요. 자, 그럼 경마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귤 제대로 고르는 법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맛있는 귤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살짝 만져보는 겁니다.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비어있지 않고 껍질이 얇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귤들을 보면 먹음직스러운 색깔에 광택까지 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귤을 수확해서 익히는 후숙 과정을 거친 다음 광택제를 바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사실 요즘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귤 꼭지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 프레온 가스를 이용해서 강제로 익힌 귤은 꼭지가 갈색이 되거나 심하면 까맣게 됩니다. 하지만 싱싱한 귤은 꼭지가 푸른 빛이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별 감귤의 소비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기상도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농식품 핫 이슈를 만나보는 농식품 핫클릭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를 대비해 식품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결정됐다는 소식과 농어촌 인성학교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농식품 핫클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봄,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서 아쉽기만 한데요. 이런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최근에는 이 온실가스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구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관련 업체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따라 식품부문 관리업체에 201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샤니 성남공장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등 8개 업체는 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0.9%를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준 다음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축 대상 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19만 900톤 CO2 EQ, 예상 배출량인 19만 2,600톤 중 1,734톤을 감축해야 합니다. 만약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개선 명령을 받거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감축 대상 업체를 현재 8개에서 26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내년에 감축 대상 업체가 확대되면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량도 증가할 텐데요. 온실가스 관리 잘해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 스스로 아끼고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강조되는 요즘 농어촌 곳곳에서 개인의 소질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터득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덕성과 사회성, 감성으로 대변되는 인성을 배우는 학교인데요. 최근 농식품부는 농어촌 인성학교 2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강원과 충북, 전남과 경북 등 전국 24개 마을 권역을 농어촌 인성학교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농어촌 인성학교란 청소년들이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마을 권역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이천 부래미 마을과 화천 토고미 마을 등 44개 마을 권역이 지정됐으며 5만 5천여 명의 청소년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리모델링한 폐교에서 예절 체험을 할 수 있는 김천 이화만리 권역, 별자리 관찰과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고흥 안남 권역, 바른 식생활 캠프를 운영하는 강릉 소금강 권역 등이며 자세한 현황은 농어촌 인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존의 상품과 상품을 결합해 자신만의 제품을 만드는 소비자들인 모디 슈머에 대한 내용 전해드린 적 있죠. 자신의 느낌과 매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디 슈머는 젊은 층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향은 다양한 맛을 품고 있는 칵테일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젊은 층 소비자들이 칵테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맥주와 소주로 대변되던 주류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칵테일. 이 칵테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잠시 후 트렌드 톡톡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농식품 유통 정보와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톡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젊은 층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칵테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 유통 전문지 더 바이어의 윤하늘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라서 가끔 칵테일을 마시는데요. 칵테일 하면 여러 가지 주류를 섞은 술로 알고 있거든요. 칵테일, 정확히 어떤 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칵테일은 하나 또는 몇 가지의 양주에 과즙이나 감미제, 향료 등을 섞어 얼음과 함께 혼합한 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에 베르무트를 섞은 마티니가 있고요.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섞은 스크류 드라이버가 유명합니다. 네, 이름을 들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칵테일 하면 특정 소비자들만 마시는 술이란 인상이 강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칵테일 소비층이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예전의 칵테일은 분위기를 잡기 위한 술이란 이미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주로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도 칵테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술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젊은 층에게는 요즘이 칵테일 절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칵테일 하면 현란한 몸짓으로 칵테일을 만들던 바텐더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전문적인 바텐더 한 분을 만나셨죠? 어떤 분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한국바텐더협회 이석현 회장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바텐더라는 직업이 생소하던 1980년대 바텐더가 된 주인공인데요. 현재 30년 가까이 바텐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바텐더협회는
지난 1998년 1,800여 명의 바텐더들이 참여해 창립한 단체인데요. 코리안컵 바텐더 대회 등 다양한 바텐더 대회는 물론 소믈리에와 바리스타 대회 등 자격증 시험 및 관련 서적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칵테일의 최신 트렌드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칵테일은 보통 칵테일 바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과 지금 각각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20여 년 전과 지금 칵테일을 판매하는 곳의 차이점은 기술적인 면과 서비스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이석현 협회장은 요즘 바텐더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최되는 칵테일 대회의 횟수나 종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술이나 재료의 폭 또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칵테일 바나 특유의 레시피를 가진 칵테일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보드카와 라임, 사이다 등으로 만드는 모히토 같은 대중적인 칵테일도 약간씩 맛을 다르게 하는 등 바텐더들의 기술적 향상이 많이 이뤄져 기술적 절정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안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바텐더는 가족과 같은 편안함과 취향에 맞는 술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일명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홍대나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면 칵테일을 판매하는 곳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칵테일 트렌드는 어떤가요? 네, 최근 칵테일 트렌드는 젊어지고 다양해진 것, 이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예전에는 고객층이 30, 40대 이상이 많았지만 요즘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늘었고요. 단순히 알코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기법을 이용해 음식의 식감이나 질감을 바꿔내는 분자요리 기법 등을 도입한 칵테일이나 계절에 맞는 칵테일, 건강을 위한 웰빙 칵테일 등 사용되는 술이나 재료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주로 예전에는 클래식한 위스키, 보드카, 리큐르 등을 이용한 칵테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전통주 등 특별하고 이색적인 술을 이용한 칵테일이 많이 만들어져 고객의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주를 이용한 칵테일이라. 칵테일하면 보드카를 베이스로 만든 걸 많이 봤는데요. 전통주랑 섞인다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 전통주 칵테일을 만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석현 협회장에 따르면 호텔 바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코리안 칵테일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색을 나타내는 권할 만한 칵테일이 없어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주를 이용한 칵테일을 개발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 시즌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붉은 악마 칵테일이 있습니다. 복분자를 이용한 달콤한 맛의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주기능사, 즉 바텐더 시험에 도입된 진도나 금산, 고창 등 지역 이름을 딴 전통주 칵테일도 탄생했습니다. 전통주 칵테일은 일단 술의 맛을 본 다음 술의 특징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한 후 개발된 건데요. 예를 들어 보리와 약재 등의 재료로 만든 진도 홍주를 이용한 칵테일 진도는 술 자체의 향이 강해 여러 가지 향기를 지닌 주스나 리큐르 등과 쉽게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청포도 주스였는데요. 민트향 리큐르와 두 가지를 가미한 진토 홍주는 마니아층이 찾던 강한 맛에서 마시기 쉬운 칵테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네, 진도 홍주는 도수가 50도에 육박하는 고도주라서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요. 칵테일로 마시면 색다르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의 술을 이용한 칵테일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바텐더 시험에 전통주를 이용한 칵테일 5종이 추가됐습니다. 그 중에 부드러운 맛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풋사랑이라는 칵테일입니다. 35도의 안동소주를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인데요.
안동소주와 라임 주스를 오렌지 향이 나는 트리플색이라는 리큐르를 넣고 혼합한 후 얇게 자른 사과를 꽂아 장식한 칵테일입니다. 두 번째는 고창이라는 칵테일로 고창의 선운산 복분자주를 이용한 칵테일입니다. 복분자주와 단맛을 내는 리큐르인 쿠앵트로를 넣고 흔든 다음 탄산수를 넣어 만든 칵테일입니다. 네, 앞으로 칵테일 문화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칵테일 문화는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회장은 와인이 초기에 마시기 쉬운 화이트 와인으로 시작해 레드 와인으로 소비가 확장됐듯이 칵테일도 마시는 단계에서 즐기는 단계, 술에 대해 얘기하는 단계로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마셨지만 점차 집에서 마시는 형태로 변한 것처럼 칵테일 문화도 앞으로는 집에서도 만들어 마시는 홈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칵테일의 변화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겠습니다. 윤하늘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다양한 농식품 뉴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같은 단속은 지난해 적발된 7억 원 상당의 인삼종자 불법 유출 사례 이후 유출 사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강화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를 감안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시행하며 제도 정비와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11월 8일까지 농업기술 전수교육을 실시합니다. 현대화 시설농장 운영자와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경남농업기술원과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천안연암대학 등 3곳에서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시설 원예와 축산 분야이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 전담해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의 날인 11월 11일을 앞두고 특별한 온라인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가래떡 배달과 가래떡의 날 소문내기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벤트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주소 쌀사랑 농협이벤트.한국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로맹 롤랑은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루하루가 기대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올 한 해가 다 갔다고 허무해하지 마시고 아직 11월 초입이니까요. 이번 한 달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